이번 시간에 우리 조건부 서식, 중복된 항목 제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기본 문제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이 기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길버 커말 1급이라는 그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01 엑셀이라는 이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01 섹션이라는 이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에 보게 되면 이제 섹션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섹션 02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요 섹션 02번 문제 요 엑셀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총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제 이용하래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A의 2번부터 F18번 그 영역에서 우리 대출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고 우리 성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그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중복된 그 항목을 제거하는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복된 항목 제거는 우리 특정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있는 그 행 전체를 삭제하는 그 기능이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이제 섹션 02번 문제 파일을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 문제를 읽어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A의 2번부터 F1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2번이다 그러면 우리 대출 번호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18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문제에서 영역이 나왔으니까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중복된 그 데이터, 중복된 값을 이제 삭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에 가다 보면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보게 되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문제에서 이제 대출 번호랑 우리 성명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싹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 이제 모두 선택 취소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전부 다 이제 취소가 돼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대출 번호하고 성명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중복된 값 두 개가 이제 발견돼서 제거되었습니다. 고유한 값 14개가 남아 있습니다. 개수에 빈셀하고 공백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렇게 해서 중복된 값이 두 개가 있어서 그걸 이제 삭제를 해서 지금처럼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빈 행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중복된 항목 제거 끝이요. 해서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는 되게 쉽죠. 해서 여러분들의 메뉴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복된 값, 중복된 그 데이터를 내가 이제 삭제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데이터 도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데이터 도구라는 이 그룹에 보게 되면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서식을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서식 바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2의 3번부터 시작해서 2의 16번 그 영역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유형을 셋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이라는 거 얘를 선택을 하래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 최소값은 100분위 수 20 그리고 최대값은 100분위 수 80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이용해서 우리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래요. 그리고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이렇게 설정하시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엑셀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조건부 서식 문제 좀 풀자고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어디다가 2의 3번부터 2의 16번이요. 그럼 2의 3번부터 2의 16번이다. 그럼 지금 요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 이 금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쭉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돼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홈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여기에 조건부 서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이라는 곳에 우리 스타일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 있더라. 이 조건부 서식 클릭해주고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떠요. 뜨는데 문제에서 규칙 유형을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을 지정하겠다. 요거 이제 선택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규칙 유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문제상에서 지정한 게 여기 첫 번째 있어요. 자,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제를 읽어보면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서식 스타일은 지금 두 가지 색조로 되어 있죠. 자, 이곳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세 가지 색조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막대도 있고 아이콘의 집합도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데이터 막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막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맞아 읽어보면 최소값은 100분의 수 20 그리고 최대값은 100분의 수 80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데이터 막대 선택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제 최소값, 최대값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최대값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얘 선택하고 100분의 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이제 값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으로 돼 있는 거 20으로 수정해주면 됩니다.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수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100분의 수는 80이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조건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좀 보자고요. 두 번째 조건은 막대 모양은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그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그 밑에 보게 되면 막대 모양하고 채우기하고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죠. 얘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색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얘를 주황색으로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라데이션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색깔 찍어서 색깔 위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자주색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파란색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한 녹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지금 주황색 하라 그랬으니까 이 주황색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대출 금액에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으니까 내가 지정한 대로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깔은 주황색이다. 그렇게 해서 요 금액들만 서식이 지정된 거예요. 내가 이 대출번호 성명 대출을 대출 종료하고 앞에 데이터도 있고 뒤에 기간도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범위 지정한 것은 이만큼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서식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문제에 지금 써져 있죠. 전부 다. 뭘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꼼꼼하게. 그래야 빼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상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요. 여기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A3에서 F16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A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셀을 보고 얘기하죠. 이 셀부터 시작해서 F의 16번 영역.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대출 금액이 있대요. 대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이고라고 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여기 있는데 이 대출 금액들 중에서 뭐 1,000만 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대출일의 연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출일이 지금 C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대출일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는데 그때 대출일의 연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출일들 중에서 연도만 쭉 이제 추출한 다음에 내가 추출한 그 연도가 2020년인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해서 우리가 행 전체에다가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은 기울린 꼴 그리고 글꼴색은 이제 표준색 우리 파랑 요게 이제 적용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요만큼 이제 데이터 중에서 조건이 지금 붙은 게 우리 대출 1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출 금액에 붙어 있는 이 조건과 대출 1에 붙어 있는 이 조건이요. 이 조건 그 사이에 보니까 지금 이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요. 찾아서 행 전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서식을 이제 적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지금 해당 범위를 먼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그 상태에서 우리 홈이라는 그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해서 이 조건부 서식에 땅 하고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우리 새 규칙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곳에 보니까 이제 규칙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결정할 셀 결정 요걸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 규칙 유형 중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내가 이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말 그대로 규칙 유형을 보니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이제 지정할 그 셀을 이제 결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이곳에다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한 개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대출 금액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우리 대출 1에도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이렇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규칙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작성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해서 여기다가 한 줄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작성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와 and라는 함수 이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조건, 수식을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때 대출 금액에 붙어있는 이 조건과 대출일에 붙어있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돼요. 모두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라는 요 함수는 우리 대출 1에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모두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도만 따로 이제 추출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어하고 and 함수 이 두 가지 함수 생김새부터 잠깐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가 있어요. 이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찍어줘야죠.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이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날짜를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이 날짜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and라는 요 함수요. 우리 and라는 요 함수는 and라고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조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조건 세 번째 거 하고 쭉쭉쭉 뒤로 계속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작성하게 되면 내가 뒤에다 쓴 이 모든 조건들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할 때만 참이라는 그 값을 이제 추출해 주는 게 우리 and라는 요 함수요. 그리고 and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자고요. and 친구가 누구냐? 우리 오아라는 요 함수요. 오아라는 요 함수는 내가 뒤에다가 and랑 생김새는 똑같아요. 이 뒤에다가 조건 첫 번째 거, 조건 두 번째 거, 조건 세 번째 거하고 쭉쭉쭉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이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아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묻게 되면 이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을 추출해주는 게 우리 오아라는 요 함수요. 해서 우리 and랑 오아 이 두 가지 함수는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얘는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고 얘는 여러 개의 이제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는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수식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시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이제 설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규칙의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개의 조건을 직접 이제 작성할 건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맨 앞에다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써주고 여기 조건 첫 번째 거에다가 대출 금액에 관한 그 조건을 쓸 거고 그리고 조건 2번 요 자리에다가 우리 대출일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작성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맨 앞에다가 수식을 이제 쓸 거니까 맨 앞에다가 num부터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and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써주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은 여러 데이터가 있죠. 그 여러 개 중에서 우리 첫 번째 데이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대출 금액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셀 주소가 우리 2의 3번 셀이거든요. 2의 3번 셀이라 2의 3번 하고 뜨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열 번호, 행 번호 그 앞에 달러 기호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F4번을 땅땅땅땅 계속해서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F4번을 한번 땅 하고 누르면 행 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우리 열 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싹 다 없어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행 번호, 열 번호 전부 다 이제 달러 기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F4번을 누를 때마다 이 상태가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때 우리는 이제 서식을 지정할 때 행 전체 단위로 우리가 서식을 이제 지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 번호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서 열 번호 앞에 달러 기호가 붙게끔 왜 만들어 줬다? 행 전체에다가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라. 그러면 이렇게 이제 2의 3번 셀, 첫 번째 셀 대출 금액에서 첫 번째 셀을 이렇게 찍어 놓고 이 첫 번째 셀부터 값을 비교해라. 그때 이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표시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1,0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조건 하나 물어봤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조건 요거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 이제 쉼표 찍어야죠. 그 뒤에다 이제 쉼표 똑같이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대출 1에서 연도를 먼저 추출한 다음에 그 연도가 202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에서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 우리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어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명을 먼저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 대출일이 여러 개 이제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요. 첫 번째 데이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C의 3번 셀에 들어있죠. 해서 우리 C의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행번호, 열번호 전부 다 이제 달러 기호가 붙어 있다고요. 그때 F4번을 이제 땅땅 두 번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로를 닫으면 C의 3번 셀에 들어있는 이 대출 1 중에서 이어 연도만 이제 추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이어의 결과값은 이제 2023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연도만 추출한 게 202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해서 내가 이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연도를 추출했으니까 내가 추출한 게 2020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식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다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세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암튼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조건을 전부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서식을 적용할 때 요 서식이란 요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요 대화 상자가 뜨죠. 그때 굵은 기울린 꼴이다. 그리고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이다. 요 두 가지만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의 글꼴 스타일 중에서 굵은 기울린 꼴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색에서 우리 표준색 파랑이요.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식을 전부 다 이제 찍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이제 떴죠. 그리고 한 개의 규칙만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우리가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 한 개의 규칙으로 한 개의 수식으로 전부 다 이제 작성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우리 4번 행에 들어있는 이 사람과 우리 16번 행에 들어있는 이 사람, 이 두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대출에서 연도를 보니까 2020년이 맞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보면 2020년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왜 서식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 대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냐? 그 조건도 있었는데 그 조건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서식 적용된 걸 보면 대출 금액이 전부 다 이제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 1에 대한 조건과 대출 금액에 대한 이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의 3번 셀이요. 2의 3번 셀이 우리 대출 금액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예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0만 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지금 이 앞에 우리 열 번호 앞에 달러 기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열 번호는 변하지 않고요. 숫자 3번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3번 행에 들어있는 이 값이 1,000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이야.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야. 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이야. 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물어본다고요. 왜? 대출 금액은 전부 다 이제 2열에 들어있으니까 2열은 이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출일은 싹 다 이제 C열에 들어있죠. C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열번호 C가 이제 변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준 거고 3번은 우리 행 번호인데 행 번호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았죠. 해서 첫 번째 셀부터 시작해서 202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행 번호에는 달러 기호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행 번호가 계속해서 변해요. 변하면서 여기에 들은 게 202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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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이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식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만들어 줬죠. 이렇게 이제 함수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뒤에 섹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함수를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울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런 함수들이 각각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조건부 서식에서 만약에 조건이 이제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막 서식이 막 적용이 됐죠. 그걸 이제 삭제를 하고 우리가 다시 조건부 서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요만큼 이제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갔죠.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그 메뉴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곳에 규칙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규칙 관리를 한번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내가 조건부 서식에 작성했던 그런 규칙들이 싹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방금 우리가 작성한 게 이 규칙이죠. 그래서 이 규칙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규칙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수식 쓰던 곳 그리고 서식 지정하던 곳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정할 거 수정해주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수정하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을 이제 내가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규칙을 삭제한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칙 관리자 이곳에 들어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 이곳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조건부 서식이 설정된 곳에 임의의 셀을 이제 내가 선택해 놓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우리의 규칙 관리 이곳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적용된 그 조건부 서식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이곳에 적용된 그 조건부 서식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땅 하고 지정을 했을 때 서식이 적용이 될 때 지금처럼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됐을 때 특정 셀이 이렇게 이제 샵 기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특정 셀이 이렇게 이제 샵 기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문제를 잘못 푼 게 아니라 얘는 우리 2열에 이제 대출 금액이 들어있는데 이 2열의 열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이제 샵 기호로 이제 표시가 돼요. 이렇게 놔둬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가 돼버리면 우리가 값을 직접 이제 확인을 못 하잖아요. 확인을 못 하니까 얘 열 너비만 우리가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2열의 너비를 조정할 때는 내가 2열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또 안 되겠죠. 해서 그때 2열의 너비를 이제 내가 적당하게 조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2열과 F열 그 사이에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 위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크기가 조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삭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궁금해 하지 말고요. 지금은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이제 삭제를 하는지 어떻게 이제 편집을 하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이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